한때는 끝났다던 외식 문화. 그런데 요즘 다시 줄 서는 맛집이 됐다. 고물가 시대에 다시 뜨고 있는 이곳은 (2000년대) 초중반 외식의 로망이었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때는 비싸서 안 간다 하면서 저물어 가던 패밀리 레스토랑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됐을까요? 저는 이대호고요. 오늘은 그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처음 등장한 건 88년 서울올림픽 전후, 그러니까 서구식 식문화가 막 퍼지던 1980년대인데요. 1985년 1호점을 연 투모로우 타이거를 시작으로요. 코코스, TGIF, LA팜스 등 외국 브랜드들이 잇따라 상륙을 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외식 문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당시 물가에 비하면 그 가격은 꽤 비쌌는데요. 그만큼 특별한 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경양식집이나 중식당 아니면 가든형 고깃집이 전부였는데, 그런 외식 문화 속에서 이 패밀리 레스토랑은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이자 혁신이었죠. 그렇게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본격적으로 패밀리 레스토랑 시대가 열렸는데요. 1995년 시즐러, 베니건스, 토니 로마스, 또 96년에는 마르쉐, 97년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그리고 빕스까지 연이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외환 위기로 이 외식 산업이 불황을 맞으면서 일부 외국 브랜드가 철수하긴 했지만요. 2000년대 들어서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세븐 스프링스 또 애슐리까지 합류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이 패밀리 레스토랑의 전성기가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800억 원 수준이던 시장 규모가요, 2007년에는 9천억 원대까지 급성장했고요. 베니건스는 한때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고, 또 아웃백은요 2008년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최초로 100호점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잠시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급격한 하락세를 맞게 됩니다. 업계에서는요, 한때 이 외환 위기까지도 버텼던 시장이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패밀리 레스토랑은요, 이름처럼 3, 4인 가족 단위로 찾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또 혼밥이 문화가 된 시대에 이 가족 중심의 외식 구조가 시대의 흐름과는 좀 어긋났던 거죠. 여기에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지갑도 점점 닫혔습니다. 원래도 패밀리 레스토랑은요, 물가 대비 비싼 가격으로 기념일이나 생일 때 한 번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불황 속에서는 그마저도 부담스럽죠. 발길이 끊긴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배달 문화의 급부상을 꼽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제는 앱 하나로 웬만한 음식은 다 집 앞까지 오는 세상이잖아요. 굳이 줄 서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갈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외식 분위기를 낼 수 있게 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의 존재 이유가 흐려졌다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한때 20여 개나 되던 이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가요, 결국에는 아웃백, 빕스, 애슐리 퀸즈 단 3곳만 남게 됐는데요. 실제로 2010년대 후반에는요, 패밀리 레스토랑의 몰락이라는 그런 제목의 뉴스를 흔하게 볼 수 있었고요. 2019년에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수많은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는 정말 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때 몰락의 길을 걸었던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요즘에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답니다. 한 글로벌 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이 2023년 약 8,961억 원에서 올해는 1조 1,263억 원, 2026년에는 1조 1,700억 원대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쇠퇴한 이유가 그 물가 대비 비싼 가격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의 시장을 구한 건 바로 고물가 시대였습니다. 요즘에 외식 물가 정말 심각하죠. 파스타 한 접시가 2만 원을 훌쩍 넘고요.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도 지난해 11,923원에서 올해는 12,423원으로 4.2% 올랐고요. 삼계탕, 비빔밥 등 이 주요 외식 품목 가격 중에서 1년 새 오르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외식 물가 지수는요, 전년 대비 6.1%나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패밀리 레스토랑의 메뉴 인상률은 3%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럴 바엔 비슷한 돈으로 좀 더 제대로 먹자라는 소비자 심리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최소 2만 원 미만, 많아도 3, 4만 원에 스테이크, 파스타,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는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 오히려 이제는 가성비 외식의 상징이 된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의 소비 기준도 달라졌는데요. 단순히 싸게 먹는 것보다 가격 대비 만족도를 챙기는 소비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한 끼 값보다 한 끼 만족감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넓은 매장, 다양한 메뉴,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이 분위기까지 패밀리 레스토랑의 장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비싸서 멀어진 곳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비싸진 시대에 오히려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곳이 된 거죠. 실제로요, 이 패밀리 레스토랑의 주요 브랜드들을 보면요, 올해 들어서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평균 10에서 15% 증가했고요. 주말 예약률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답니다. 가장 먼저 빕스를 보면요, 한때 100개가 넘던 매장이 2023년에는 27개까지 줄면서 긴 침체를 겪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다시 출점이 늘었습니다. 현재는 34개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하고요. 가장 최근에는 10월에 현대백화점 미아점이 새롭게 오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매장마다 매해 30~40%씩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어서 새해 또 추가 출점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애슐리 퀸즈는요, 현재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인데요. 서울 장안점을 포함해서 올해만 10개 매장을 새로 열었고요. 매년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실적도 놀랍습니다. 2022년 1,600억 원이던 매출액이요, 지난해 4천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고요. 올해 역시 상반기 매출액만 2,200억 원, 전년 동기 매출액을 크게 넘었습니다. 올해 연매출은요 5천억 원대를 전망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역시 꾸준히 매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7개 매장을 새로 열었고요. 2022년 88개였던 매장이요, 현재는 102개, 내년에는 105개 돌파를 앞두고 있답니다. 매출액도요, 2020년 2,978억 원에서 지난해는 4,300억 원까지 넘겼습니다. 고물가 시대라는 외부 환경도 있었지만요, 이 패밀리 레스토랑의 반등에는 브랜드들의 집요한 전략이 또 뒷받침되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릴로케이션 전략. 예전에는요, 외곽에 단독 매장을 운영하던 주요 브랜드들이요, 이제는 백화점, 아울렛, 복합몰 같은 핵심 상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또 주차 같은 이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방문 고객 수가 크게 늘었죠. 실제로 아웃백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17년 동안 운영하던 경남 진주 구도심 매장을요, 올해 6월 롯데몰 진주점으로 옮겼는데요. 릴로케이션 이전보다 매출이 200% 이상 급증했답니다. 또 현재 전체 100여 개 아웃백 매장 중에서 절반이 릴로케이션을 마쳤고요. 이전 매장들의 평균 매출 상승률이 120에서 130% 수준이라고 합니다. 멀고 비싼 곳에서 가깝고 편한 곳으로 인식이 바뀐 거죠. 브랜드별 리뉴얼 전략도 그 부활을 이끈 큰 축인데요. 빕스는요, 기존의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해서요, 샐러드바 중심의 하이브리드 뷔페형 매장으로 리뉴얼 했는데요. 또한 이 계절별 신메뉴, 또 무제한 와인과 페어링 존을 운영하면서 미식 경험을 강화한 게 핵심 전략이 됐다고 하네요. 아웃백 역시요, 한때 스테이크 전문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파스타, 샐러드 같은 이 가벼운 메뉴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층, 또 혼밥 쪽까지 고객층을 넓힐 수 있는 거죠. 2만 원대 중반 가격에 파스타, 또 후식 메뉴까지 즐길 수 있고요. 시그니처 스테이크도 일반 스테이크 전문점보다 가격 부담이 적답니다. 특히 이 런치 타임을 오후 4시까지 연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성비 외식 이미지를 확실히 굳혀간 거죠. 애슐리 같은 경우로 볼까요? 팬데믹 이후에 매장 구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애슐리 클래식, 애슐리 W 매장을 아예 과감히 정리를 해서요, 프리미엄 뷔페 애슐리 퀸즈로 브랜드를 통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메뉴 수도 80개 정도에서 200개로 2배 이상 확대했거든요. 다양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이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력까지 잡았습니다. 브랜드들이 직접 가격 구조를 전략적으로 조정한 결과인데요. 애슐리 퀸즈를 한번 볼까요? 평일 런치 가격이 단돈 19,900원입니다. 빕스는 39,700원인데요. 제휴 할인을 적용하면 2만 원대에도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준다는 거죠. 이런 합리적인 가격 전략이 가능한 이유, 이 대부분의 브랜드가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요,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통신사, 또 카드사와의 제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그 가격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 외식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하는 데다가 패밀리 레스토랑 역시 가격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예전의 향수를 품고 새 시대에
합리적인 외식으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에 소비가 양극화된 시기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그 간극을 좀 좁히는 역할을 좀 했다고 보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한 끼 먹을 거 제대로 먹자. 그런데 다른 것보다 이제는 가성비가 또 괜찮아 보이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양극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끼니는 내가 아껴서 먹었으니까 한 번은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자라고 나 스스로 소비를 할 때 양극점을 따로 찍는 거죠. 거기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굉장히 조금 시기적으로 좋은 유행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이라기보다는 트렌드로 볼 수 있는 거죠. 외식 트렌드는 늘 변하지만요, 한때 추억 속으로 사라졌던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다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건 결국 좋은 한 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뜻 아닐까요? 이 패밀리 레스토랑의 부활이 앞으로는 이 어떤 외식 문화를 만들어 갈지, 그리고 이 인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